맨유가 오늘 유로파 리그에서 베티스를 상대로 4대1 주말 경기에서의 7대0의 아주 안 좋았던 패배를 대승으로 극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건 뭐냐면 지난 주말 경기랑 이번 경기의 명단이 똑같았죠. 그러니까 테나흐 감독이 오늘 선발 명단을 똑같이 가져 나오면서 7대0이라는 굴욕적인 스코어를 기록했던 이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던 경기였어요. 테나흐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 이 선수들의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선발 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좋았던 건 뭐냐면 같은 선발 명단이지만 자신이 지난 경기에서 잘못했던 점들을 보완해 나왔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 지난 경기에서 가장 안 좋았던 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왼쪽 측면에 뒀다는 거거든요. 왜 안 좋냐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레시포드 이 두 선수의 합이 왼쪽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움직이면 좋지 않아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안토니가 없을 때 오른쪽에서 잘했던 이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레시포드가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보고 패스를 뿌려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패스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감겨 들어오는 패스죠. 이렇게 되면 레시포드가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올 때 곧바로 슈팅을 할 수 있는 자세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편으로 지난 경기 배치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레시포드가 뛰어들어갈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가 들어가기가 애매합니다. 특히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 패스가 이렇게 감겨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레시포드가 편안하게 자신의 플레이를 하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레시포드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침투해 들어갈 때 자신이 뛰어들어가는 방향이 뒤에서 패스가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레시포드가 돌아서 뛴다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가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레시포드가 좋아하는 방향에서 슈팅 찬스가 안 나오죠. 이렇게 패스가 들어왔을 때는 왼발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경기 어떤 방법을 썼느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다시 중앙으로 배치시키면서 레시포드 왼쪽, 브루노 페르난데스 중앙, 이렇게 다시 4-2-3-1 전형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경기 안 좋았던 게 카세미르와 프레드 요 라인에서 빌드업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겼었죠. 특히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왼쪽으로 빠져있다 보니까 4-4-2 전형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원 라인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같은 선발 명단이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위치를 변화를 시켜주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앙에서 뛰면서 내려와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빌드업 과정에서 프레드가 오히려 올라가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죠. 그래서 사실상 빌드업 할 때는 카세미르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 라인 앞에 위치하고 프레드는 올라가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은 다음에 후방에서 앞쪽으로 볼을 전개해주면 여기서 이제 프레드가 오히려 앞쪽에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러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경기 장면 보시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지난 경기와 다르게 중원에서 뛰다 보니까 후방에서 맨유가 빌드업을 할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오른쪽 풀백인 달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베티스의 공격수 한 명을 끌고 들어오니까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으로 내려오면서 패스를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경기에서 문제점이었던 것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한 거죠. 중원 라인에서의 그 빌드업 체계가 매우 불안하다라는 걸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다시 중원으로 배치시키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프레드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오히려 내려와서 카세미르와 함께 중원 라인에서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고 있고요.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와서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잡아서 볼을 받은 이후에 뛰어나가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연결해주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프레드는 앞선에서 뛰어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나오느냐?
안토니가 뛰어들어갈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뒤에서 안토니에게 좋은 패스를 뿌려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프레드는 안토니가 볼을 잡는 순간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안토니가 볼을 잡은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플레이하고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줬고, 여기서 프레드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으니까 뛰어들어가는 프레드에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또다시 패스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면서 좋은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레드가 볼을 잡아서, 물론 여기서 이제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지만 베오르스트에게 크로스, 여기서 골망을 흔드는 장면이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 7대0으로 졌던 경기와 같은 라인업이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는 자신이 실수했던 점을 완벽하게 고쳐 나오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원 라인에서 빌드업에 도움이 되고 공격할 때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리버풀전에 나오지 않았던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나왔다 라는 게 참 좋은 지점이었고요. 득점도 이 장면에서 나왔죠. 맨유가 역습을 시작할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앙에 있고요. 안토니가 내려와서 볼을 잡는 상황인데요. 이때 안토니가 내려와서 볼을 잡으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아 뛰어들어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래시포드가 패스를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볼을 받게 되면 래시포드가 뛰어들어갈 때 래시포드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죠. 래시포드가 뛰어들어가는 방향에 맞춰서. 그래서 이 장면 보시면 결국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안쪽에 있는 래시포드에게 패스를 잘 넣어줬고, 여기서 래시포드가 볼을 잡아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도 지난 경기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왼쪽에 두면서 실패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완해 나왔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서 득점이 나온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달로가 볼을 잡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와서 카세미로와 함께 에릭센의 역할을 사실상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행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맨유의 후방 빌드업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잘 이루어진 편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오늘 경기에서 베티스도 전반전에 잘했어요. 베티스가 오늘 경기는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맨유는 주전으로 나왔고 베티스는 아무래도 이 스쿼드가 유로파 리그와 라리가를 병행할 수 있을 만한 스쿼드가 아니라서 현재 라리가에서 베티스는 챔피언스 리그권 경쟁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티스가 오히려 오늘 경기는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그런데 베티스가 오늘 경기 나름 잘했습니다. 특히나 데헤아를 공략하는 방법을 잘 들고 나왔죠. 후방에 있는 선수들을 한 명씩 마크를 하고 있고, 이때 데헤아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순간적으로 데헤아가 볼을 잡았을 때 한쪽 측면에서 마크하고 있던 선수가 이쪽 측면을 방해하면서 데헤아에게 달려들죠. 그러니까 데헤아가 자신이 압박을 받으니까 어설프게 볼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데헤아가 당황을 해서 볼을 걷어냈는데, 걷어냈을 때 어처구니 없이 볼이 나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베티스의 선수들이 맨유의 선수들을 한 명씩 마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데헤아를 압박하는 선수는 수비수와 데헤아의 사이의 공간을 잘 막아 세우면서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데헤아가 자신에게 압박을 들어오고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편의 선수가 한 명이 비는데 패스를 보내주기가 애매하죠. 일단 이 장면에서 베티스가 데헤아에게 압박을 정말 잘 거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데헤아가 여기서도 당황을 해서 볼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어처구니 없이 패스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오늘 베티스가 분명히 잘 잡아나왔던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경기 베티스의 핵심 자원 호아킨이 있었죠. 그래도 아직 호아킨이거든요. 그 페키르가 부상을 당하면서 호아킨이 오늘은 선발로 나왔는데, 중앙에서 호아킨이 맨유의 볼을 빼앗아 낼 때마다 아주 적절하게 패스를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플레이메이킹을 잘해줬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장면에서
반대편으로 호아킨이 패스를 잘 뿌려줬고, 여기서부터 베티스가 볼을 잡은 다음에 반대편으로 들어오는 선수에게 또다시 패스가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베티스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베티스가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호아킨에게 패스를 일단은 보내주고요. 호아킨이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계속해서 결정적인 패스를 잘 넣어줬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호아킨이 이제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전반전 초반에 교체가 됐거든요. 근데 교체가 되자마자 맨유가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베티스가 계속 실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승부가 갈렸죠. 호아킨이 나가자마자 베티스가 맨유의 이 강력한 압박을 받기 시작할 때 압박을 풀어내지 못하고 볼을 빼앗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장면도 압박을 받을 때 중원에서 호아킨 같은 선수가 볼을 못 받아주니까 탈압박을 못하고 패스 미스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맨유가 볼을 잡자마자 중앙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가 넘어가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아서 안토니에게 패스를 보내줬고요. 여기서 안토니의 환상적인 득점이 나왔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 두 팀의 승부가 갈렸고, 그리고 전방 압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오히려 후방 빌드업을 위해 내려가 있고 프레드가 올라가서 압박한다. 요 개념이 오늘 경기에서 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프레드가 전방에서 계속 이제 압박을 하다 보니까 베티스가 호아킨도 빠져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탈압박이 안 되니까 계속 볼을 빼앗겼죠. 그래서 이 장면도 결국에는 프레드의 압박 때문에 베티스가 패스 미스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이 테나흐 감독이 오늘 경기 가지고 나왔던 선발 명단, 지난 경기와 똑같은 선발 명단이었지만 똑같지 않았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선발 명단 똑같았지만 지난 경기의 실수들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왔고 선수들에게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지난 경기 7대0이라는 처참한 결과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일 수가 있었는데, 똑같은 명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라는 것을 이제 오늘 경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실수를 보완해 나오면서 오늘 경기 대승을 거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선수들에게는 똑같은 명단으로 나와서 우리가 또다시 할 수가 있구나,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경기가 됐고요. 심지어는 이제 전반전에 또 안 좋았던 달로를 곧바로 교체해주면서 용병술도 잘 가져갔고, 이런 것들을 보면 맨유가 지난 경기 자칫 잘못하면 진짜 그 7대0의 안 좋은 스코어가 약간 오랫동안 이어질 수도 있는 위기였는데, 테나흐 감독이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오늘 경기 대승을 거두면서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참 괜찮았다.